이 물품 분류 업무가 사실 문제예요. 이걸 이제 일명 까대기라고 하는데, 까대기. 예, 이 물류 창고에서 물품을 분류하는데 보통 한 5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동안 지금 택배 노동자들은 공짜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 이 물류 분류하는데 이만큼 일하고 다시 또 그 배송하는데 오후에 일하면 한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철이의 정치쇼.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 정명원의 그건 말이죠. 정명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 스토리 팀 네. 계시죠?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방송하시고. 네. 잘 됩니까? 그럭저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한국말에 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그럭저럭이에요.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있어요? 그 내일이 전태일 열사 50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13일. 그렇죠. 이 시대에 청계천 평화시장의 미식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택배 노동자들 이 과로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방송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8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제 세계관을 바꾼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5.18과 네. 전태일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한테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을 텐데 벌써 50주년이 됐네요. 예. 근데 이제 50주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많이 안 한데,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과로로 숨진 택배 노동자만 15명이에요. 올해 이제 주목을 받아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사실 그 전에도 많았겠죠. 뭐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져 숨지거나 아니면 뭐 집 욕조에서 쓰러지거나 뭐 열악한 노동 조건 뭐 이런 거 못 견뎌서 억울하다 유서 쓰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현재 한 5만 명 이상이 지금 택배 노동자로 추산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편리하게 새벽 배송, 뭐 총알 배송, 밤샘 배송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 그 그림자 뒤에는 이런 지금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이렇게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목이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분들 주당 노동 시간이 평균 71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이 과로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죠. 산재율도 평균 산재율보다 한 4.5배 정도 높고 이런 구조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과로사라는 단어 자체가 후진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일하다 지금 죽는 시대. 예. 그런데 이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노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직접 고용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네. 특수 고용 노동자 형태예요. 쉽게 말해서 개인 사업자인데 계약 조건이 물량 숫자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담당 구역을 정하고 그 자기 구역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담당 지역 내에서 만약에 물건이 뭐 지연되거나 파손되거나 이게 다 택배기사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숨진 이 택배 노동자들 가운데 보면 이른바 깡통 구역을 맡은 분들이 많았어요. 깡통?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부르던데 뭐냐면 면적은 엄청나게 넓은데 배송 물량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하나 하려고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사실은 월급제 받는 정규직한테 줘야 되는 건데 비용이 싸니까 이런 식으로 위탁 형태를 해가지고 택배 노동자들한테 주는 택배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 시장 자체가 일할 사람은 고용 노동자 일할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물량을 줄 회사는 적고. 그러니까 이제 택배 노동자가 힘들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무한 책임을 이렇게 맡다 보니까 아파도 이제 대신 일할 사람 구하지 않으면 못 쉬고 계약 기간이 끝나도 후임을 그만두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고 뭐 그만두려고 그래도 위약금 내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그 대부분이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직접 고용된 일하시는 분들도 좀 그렇죠. 힘들던데. 네,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네. 이제 숨진 27살 장덕준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업무의 특성이에요. 밤새 동안 분류 작업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 외부에 이게 공개된 적은 없어요. 근데 택배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업량에 비해서 인력을 적게 배치하다 보니까 이제 과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 가족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 숨진 이 장 씨가 태권도 4단일 때 4단이라고 건강을 했는데
일 시작하고 나서 10달 만에 무릎 통증 생기고 가슴 통증 생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나서 이 만보기 보면 한 5만 보, 8시간에 5만 보 이상 찍혔다는 5만 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가 한 15kg 이상 빠지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 자체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쉬는 날이 많아지면 다음번에 일을 안 주니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 물품 분류 업무가 사실 문제예요. 이걸 이제 일명 까대기라고 하는데 까대기. 예. 이 물류 창고에서 물품을 분류하는데 보통 한 5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동안 지금 택배 노동자들은 공짜로 이 일을 했던 그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전에 이 물류 분류하는데 이만큼 일하고 다시 또 그 배송하는데 오후에 일하면 한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배송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2,500원? 3,000원? 네. 그 좀 부담하는 것 같던데 그럼 이게 그분들에게 얼마나 돌아가요? 이 중간에 보니까 6단계 정도 되던데 거기서 왜 6단계가 있어요? 이제 판매사가 좀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 창고에 2곳 거치면서 거기서도 좀 가져가고 택배 회사가 좀 가져가는 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사실은 대리점과 택배 기사 사이의 위탁 계약이거든요. 대리점에서 또 수수료로 가져가니까 이것저것 다 떼면 한 535원, 뭐 30원 이 정도더라고요. 한 2,5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물품 파는 판매자,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제 주문 접수 받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한 770원 정도 가져가고 택배회사 본사가 한 880원 가져가고 대리점이 한 230원 정도 가져가고 뭐 이런 구조예요. 그 단계가 꼭 있어야 되는 거라면 있다고 손치더라도 비율이 좀 문제 그렇죠. 있는데. 네. 대리점에서 가져간 수수료 비율만 해도 뭐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가져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아요. 직접 고용된 게 아니라서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는데. 그렇죠. 근데 뭐 실제로는 고용된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저희 취재팀이 이제 녹취파를 하나 입수해서 들어갔더니 뭐 갑을관계예요. 업무 지시 확실히 하고 네. 뭐 안 하면 자른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일할 사람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다쳐도 산재 신청도 못 하고 산재 신청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각서 같은 것도 뭐 이런 것도 쓰고 저 얼마 전에 죽은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같은 경우도 이 대필로 작성한 게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네. 산재보험 적용제 신청서가. 그러니까 이게 이 택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 부담이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차도 준비해야 되고 뭐 운송 테이프도 그러니까 쓰는 테이프 비용도 본인들이 하고 운송장 비용도 본인들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혹시 깨지면 뭐 파손한 거 물어줘라 해서 보증금 한 5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보증 보험이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데 산재보험까지 반틈 내려고 하면 힘드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이 CJ 대한통운 이 사례처럼 아예 그냥 업체에서 이렇게 대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지금 있는 거죠.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 하면 안 되는 말이 그 회사 사장들이 직원들한테 나 때문에 먹고 살잖아 이런 표현 또는 야 너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아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문제 있는데 그나저나 이제 저 택배 회사들도 그렇고 이러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던데 좀 네, 나아질까요? 워낙 지금 주목을 받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구조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경제는 그렇죠, 치열해지고 그렇죠.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6단계를 거치는 구조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 배송을 생각해 보면 돼요. 새벽 배송 처음에 마켓컬리가 시작할 때 후발주자였잖아요. 그때 그냥 틈새를 파고든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알죠. 새벽 배송하면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상황이 있다. 근데 그 감수하고 뛰어들어서 시장을 넓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조가 지금 그대로인데 지금 몸집들을 다 불리고 있거든요. CJ 대한통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택배비 자체도 5,000원이던 게 2,50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경쟁은 커지고 이 시장 규모가 한 7조 정도 되는데 경쟁은 커지고 있고 몸집은 불리고 있고 일할 사람은 많고 이런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과연 지금 나오는 대책들 뭐 인력을 늘린다 뭐 심야 배송 없앤다 뭐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제대로 잘 지속될 수 있을까 과로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좀 있어요. 뭐 정부도 지금 뭐 대책을 오늘도 내놓고 있는 건데 대부분이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리점과 이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 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권고하거나 유도하거나 이런 쪽이거든요. 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야가 좀 쓸데없는 것 갖고 좀 죽기 살듯이 싸우지 말고 이런 거 갖고 좀 머리 맞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033번 쓰시는 분인데요.
쇼핑몰 운영 중인데요. 택배사도 문제가 많지만 국민들 먼저 여유 있게 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체건 안 하는 거 늦게 와도 괜찮아요. 이런 해시태그 운동도 많이 하죠. 6397번 서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당일 배송, 이길 배송하고 운송비가 너무 비쌉니다. 메이저급 택배사와 우체국에서 요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문자 주셨고요. 남대현님, 저도 택배 일을 10년을 다녔는데 입술이 자주 부르트고 항상 피곤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택배 일이라는 게 네. 육체 노동도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정신 노동도 필요하고. 아이러니한 부분이 소비자들이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10명 중 9명은 괜찮다, 늦어도 괜찮다 하는데 그게 어떨지. 알겠습니다. 자, SBS 정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